그 아까 얘기한 바로 대공수사권, 자금, 지원 이런 얘기는 평소에 정무회의나 뭐 국정원 원장 주재 티타임이나 이럴 때에서 대통령이 방첩사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고 방첩의 컨트롤 타워인 국정원이 자금이라든가 뭐 예산, 나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그 3종 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방첩 정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만 들었다니까. 그러면 이런 방첩사를 지원해주는 그 일에 대해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좀 확실하게 좀 지원해줘라 하는 얘기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 내가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셨죠? 네, 네, 네. 그 계엄 선포 담화문에 보면은 반국가 세력, 뭐 종북, 주사파,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반국가 단체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대공수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또 수사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게 평소에 증인도 국정원 안에서 들어왔던 대통령의 관심사항,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좀 해라 하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까? 예, 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들이. 아니 나는 누굴 저는 잡아들이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부터 들은 게 아니라 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이제 네, 주장하는 다시 건데요. 위원석 변호사님. 예, 좀 빨리 할까요? 묻겠습니다. 근데 증인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는 군대 내 어떤 간첩단 사건을 방첩사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지금 방첩사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동원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예. 증언에 따르더라도 증인은 피고인과 통화를 했을 때는 싹 잡아들이라고 한 대상이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간첩단 사건의 대상으로 충분히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이렇게 증언한 거 맞으시죠? 네, 하여튼 증인은 그 이후에 네. 여인영과의 통화에서 좀 다른 그 시각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하나만 중간에 자 증인 그 피고인께서 물어보시는 거를 지금까지 제지는 따로 안 했는데 이번까지는 물어보시는데 그 가급적 이후에는 변호인이 쫙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를 좀 드릴게요. 이번까지는 그냥 하시고, 예. 마이크만 좀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저 마이크 예. 제가 홍 차장 지금 바로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전화해봐. 뭐 좀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자, 하시죠. 예. 다시요. 예, 어쨌든 이제 저 변호사님께서 다 물어보신 다음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피고인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릴게요. 예, 어쨌든 계속하시죠. 어쨌든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죠. 예? 답변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말고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그 쭉 말씀하시는 53분 내용, 통화 때 그때 생각 묻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 변호사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옳으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지시받지 않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단독으로 결정해서 소위 말하는 군사 쿠데타나 군사 내란을 스스로 혼자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증인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거를 왜 증인이 전제해서 예. 진술을 하는 겁니까? 근데 저 변호사님 저기 왜들 그렇게 하시죠? 그 아니, 김계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런 답변하는 식으로 게 말씀하시면 아니라 안 되죠. 증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증인을 예. 뵈니까 증인 어법이 약간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스타일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실 거는 아니고 저 어법 자체가 약간 그러신 면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예. 질문하셔야죠. 그리고 김기루 변호사님 좀 전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따가 정 필요하시면 시간 달라고 하면 그때 드릴게요. 계속 하실까요?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증인은 22시 53분경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같은 통화에서 증인에게 방금 피고인이 직접 묻기도 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연락해보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지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여인영과 연락해라 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죠? 여인영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봐라 그런 네.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정부 비합헌 통화 내용에 의하면요, 대통령이 22시 53분부터 54분까지 증인과 통화를 마친 직후에요, 22시 55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발신해서 22시 55분 37분부터 56분 01초까지 24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증인 알고 계십니까?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피고인이 증인과 통화한 사실을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인과의 통화 직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요. 해당 통화에서 증인과의 통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출장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본 것으로 기억하고 이러한 기억은 최근 확보된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과도 일치하는 것인데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 간의 통화인데 저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증인에게 국정원의 임무를 지시한 것이었다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전화했을 때 뭐 같은 임무를 알렸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조태용의 통화 시간은 24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임무를 이야기할 시간이 못 되는 것은 명확한데 조태용이 22시 56분경 이후 증인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증인에게 전화해서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조태용 원장이요. 네, 조태용 원장이 22시 조태용 56분. 원장이 예.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부분에 있어 예. 관련된 사항들을 언급하지 않아서 예. 전 뭐 특별한 사항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2시 53분경의 통화가 그 딱 두 통인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통화 중 마지막 통화이죠. 네. 예. 그리고 22시 53분경 통화 이후 만약 증인의 진술대로 증인이 어떤 계엄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부터 그 이후에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느냐 또는 어떻게 방첩사를 돕고 있느냐라는 등의 확인을 하기 위한 연락을 증인에게 직접 또는 누구를 통해서 받은 사실이 있나요? 아마 국정원장이 직접 하셨겠죠. 만약에 하셨다면. 그럼 국정원장이 했다면 증인한테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증인이 직접 또는 누구를 통해서 받은 적은 없죠. 없습니다. 국정원장이 받았을 것이라는 건 증인의 추측일 뿐이고요. 국정원장이 증인 임무에 관한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이 받았다라고 지금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예. 추측을 얘기하신 거죠. 조태용 원장 자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증인 같은 경우에 부하에게 처리가 시급한 임무를 부여했는데 보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나요? 물어보죠. 예. 대통령은 왜 증인한테 아무런 국정원의 질문하지 인물 않았나요?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국정원장한테 물어봤겠죠. 하여튼 저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예. 의원님들께서 뭔가 막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증인께서는 그냥 알고 있는 사실 담담하게 얘기하시고 좀 전에 답변도 반문하시는 스타일이시라서 약간 당황하셨나 본데 그 반문의 전제는 아이 뭐 모르겠다는 거를 약간 또 이건 뭐 얘기해 줄 수 없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니까 더 뭐 물어보실 거 이제 없으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마지막으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그 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물어보시죠. 아니, 계속 같은 거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하지 마시고요. 예. 마이크만 좀 대고요. 자, 증인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나도 증언을 어제 해보니까 증언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헌재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인이 증인한테 방첩사 도와줘라 하면서 이제 자금과 인력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는 늘 국정원에다가 얘기하는 통상적인 거고 다만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 안 하는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격려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나는 했고 또 우리 증인께서는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계엄시니까 무슨 계엄 임무에 대한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증인도 이게 무슨 뭐 반국가 단체라든지 뭐 이런 방첩 관련되는 그런 뭐가 큰 일이 있어서 도와주라는 모양이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점도 비슷해. 그냥 뭐 일반적인 방첩사의 수사 역량을 키워줘라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무슨 큰 사건이 있어서 도와주라는 얘기냐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좌우간 반국가 방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첩사를 도와줘라.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인력으로 이제 증인은 받아들이셨고 그런데 이제 증인이 여인영한테 이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10시 58분하고 11시 6분하고 어느 게 우선이냐 이런 거 다 치우고 전화를 해서 여인영이가 이제 쭈뼛쭈뼛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도와주래. 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처음에는 증인 전화를 자기도 바쁘고 이러니까 신경을 안 쓰듯이 좀 무시하는 듯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누구 좀 사람들 이렇게 체포를 좀 해야 되는데 명단 얘기는 좀 이따 나오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제 그 나중에 명단 사람들은 전부 이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죠? 근데 여인영이가 이제 부탁한 거는 위치 추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신사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헌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위치 추적이라는 게 지금 이게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증인이 국정원은 못 하는데 수사권도 없고 아예 안 되는데 어차피 경찰도 못 해요. 영장이 없으면 경찰. 그러니까 조지호 총장도 휴대폰 못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영장도 없고 못 한다 딱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증인은 하여튼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명단을 받아.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어디든 통신사 가서 통신 자료를 강탈해 오지 않는 이상은 영장 갖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증인한테 인력 자금 지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증인도 그렇게 알아서 여인영이한테 이제 대통령이 도와주려는데 처음부터 대통령이 너희 인력하고 자금 좀 지원해 주래. 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도와주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증인도 이제 국정원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뭐 이런 방첩 업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이제 후배니까 뭐 여인영에 대해서 뭐, 야, 이 새끼 뭐라고도 하고 뭐 말 놓기도 하고 뭐 했는데 이 사람 이거,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죠?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어떤 위치 추적해달라고 얘기할 때, 야, 명단 대봐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이놈이 뭐 아무리 뭐 야전통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 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그죠? 그러니, 이제 증인은 아무래도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방첩 업무나 이제 이런 것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나름의 감이나 촉이 있잖아요. 아니, 이 친구가 뭐 뭘 검거하고 뭐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예. 그런 생각 드셨죠? 그런데 이제 증인은 제가 증인한테 얘기할 때는 인력이나 자금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여인영이는 이제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근본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대통령이 여인영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위치 추적해주라는 얘기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 네. 근데 증인도 그 위치 추적 얘기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여인영이 이놈 이거 좀 황당한 애네.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냐라는 생각이 들듯이 대통령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위치 추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대통령은 어찌됐든 뭐 증인처럼 방첩 업무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생활을 한 20몇 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총장도 지내고. 그러면 이게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대통령이 도와주래, 뭐 인력 자금 도와주래라고 했는데 여인영이가 위추적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은 시킬 수 있어. 일단 일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고.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 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인영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답할까요? 예.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지금 그 혼자 생각이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입장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명단 나오는 거는 이제 위치 추적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명단을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이 명단 위치 추적을 부탁을 하는 걸 보고 이 위치 추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첩사령관이 부탁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수사도 모르는 놈이 이게 어떻게 방첩사령관 하냐. 이게 뭐 누굴 도대체 체포하고 수사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뭐 체포 명단은 그거는 이제 증인이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그 위치 추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위치 추적이 돼야 체포고 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답변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아니, 말씀해. 예. 평소 같으면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겠죠. 네네. 근데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네. 여인영 사령관이 14명의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 체포하는 것은 이미 탈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증인한테 부탁할 때, 네.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막 할 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만약에 생각했다. 탈법적인 이 말이에요? 상황이나 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국정원에- 하면 못할 거 없죠.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한테 부탁할 때는 그냥 통신사 가서 그냥 막 통신 자료 그냥 가져오는 거로 그렇게 부탁한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 그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정용식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그럴 능력이 알겠습니다. 국정원에 예, 없다라고 합법적으로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합법적으로도 분명히 못한다라고- 합법적으로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뭐 다 되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예, 정리하실까요, 이제? 예, 뭐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질문을 또 하셔도 되고. 네네.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뭐 그냥 가서 누굴 붙잡아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이제 진짜 이제 돌아가시게 이제 해드려야 돼요. 하여간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